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10주년을 맞이해 시원하게 이혼장 던지고 당당한 돌싱된 40대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혼한 지 1년을 막 넘긴 2년차 새내기 돌싱녀인데요.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이혼하고 나서 전 남편을 개털 만들어 아직까지는 전 남편이 저한테 매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저희 부부 사이엔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한 명 있는데요. 둘 사이에 자식이 있다 보니 더 지저분하게 매달리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저나 딸아이가 황당한 건 전 남편이라는 인간이 평소에는 아빠 노릇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러면서도 아이 핑계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게 볼 때마다 놀라워요. 그리고 여기에 한술 더 뜨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제 전 시어머니라는 여자인데, 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루에도 기분이 몇 번이고 바뀌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날은 자기가 죄인이었다며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었다가, 또 어떤 날은 저더러 네가 뭔데 내 아들 인생을 망쳐놓냐고 책임지라고 악다구니를 하는데, 저는 결단코 그들이 바라는 대로 해줄 마음이 없네요. 솔직히 말이 용서지,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 알거지되어 힘들고 다 큰아들이 자신들에게 의지하는 게 싫어 저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건데,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저들의 속을 뻔히 알고 넘어갈 일은 절대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 결혼 생활이 말도 앞서었을 만큼 최악이라 저는 그들이 저에게 어떻게 해도 예전으로 돌아갈 마음이 0.00001%도 없는데요. 여기에는 저의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상처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저에게 뻔뻔하게 재결합을 하자잖아요. 이건 저를 완전히 멍청한 호구로 알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언제나 저를 그렇게 만만하게 봤었거든요. 거기에 저랑 같이 사는 딸아이도 초등학생이긴 하지만 고맙게도 늘 엄마 편을 들어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그들에게 휘말릴 생각이 없습니다. 전 남편은 그만큼 남편으로도 또 아이 아빠로도 가치가 없는 존재였거든요. 저도 다른 사람의 사연 듣는 걸 좋아해서 많이 듣고 있는데, 왜 남자들은 멍청하게 장가를 가서도 자기 식구들에게 독립하지 못할까요? 제 전 남편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같이 살고 있는 저랑 딸아이보다 자기 엄마, 자기 여동생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죠. 오죽하면 그들이 저에게 함부로 할 때 딸에게 말리는데도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아니, 오히려 딸에게 어른들 얘기하는데 네가 왜 끼어들어? 조용히 있어 라고 아이한테 상처를 주는 못난 아빠였는데요. 그러니 딸애가 아빠에 대해 조금의 미련도 없는 거겠죠. 그리고 그런 남편의 모습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더 오만방자해서 저에게 함부로 했는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저도 제대로 한 방 먹이고 이혼한 사연이 있어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우선 제 어릴 때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자면요. 저는 거짓말 조금 못해서 부모님이 아닌 친언니 손에 컸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야말로 막장부부였거든요. 매일 돈 때문에 싸우고 아빠는 도박, 엄마는 바람, 아주 콩가루도 그런 콩가루가 없었어요. 그러니 저랑 저보다 6살 많은 언니는 늘 불안에 떨며 살아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부모라는 사람들은 저를 낳기 전에 한번 이혼했다가 저희 언니도 있고 국연이 명관이라고 다시 잘해보겠다고 재결합해서 저를 낳고 다시 막장부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꼴 저 꼴 다 본 언니는 부모에 대한 미련보다는 제가 태어난 후 자기가 겪었던 일을 고스란히 느끼는 게 싫어 늘 저를 엄마처럼 싸고 돌았는데, 그러다 제가 10살이 되었을 때 엄마와 아빠는 2번째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이 더 중요했던 엄마라는 여자는 가뜩이나 없는 집안에 돈 될 만한 걸 모두 갖고 야반도주 해버렸는데, 그 뒤로 저희 자매는 굶주리고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제가 13살이 되었을 때는 아빠가 다른 아주머니랑 재혼을 한다며 모르는 여자랑 남자, 저보다 3살 어린 남자아이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는데요. 왜
동화 속 팥쥐 엄마 아시죠? 딱 그런 아줌마였어요. 자기 아들만 귀한 자식이고 저희 자매는 밥이나 축내는 존재로 여기셨죠. 그리고 저희 아빠도 새 사람은 되지 못했는데요. 그러자 고3이었던 언니가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지 자는 저를 깨워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학교 끝나면 집 말고 근처 또리네 분식으로 와. 거기서 언니가 기다리고 있을게. 그리고 이건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혼자 와야 해. 어? 왜? 민정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나중에 다 언니가 이야기해 줄 테니까 까먹지 말고 꼭 또리네 분식으로 학교 끝나자마자 와. 알겠지? 저는 전날 언니가 왜 저렇게 말하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언니가 하는 말이면 저는 무조건 듣는 아이였기 때문에 언니가 시키는 대로 다음날 학교 끝나자마자 학교 근처 분식점으로 갔고 분식점 아줌마의 안내로 언니를 만나 그 길로 저희는 그 동네를 떠나게 되었죠. 그때 언니는 몇 개월만 학교를 더 다니면 졸업을 할 수 있는데 학교까지 포기하고 저를 데리고 집을 나온 거였어요. 어차피 그 집에 있어봤자 희망도 없고 자기가 저 하나 잘 키우면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해서 그 길로 어디로 향한지도 모른 채 고속버스를 탔는데 언니가 그때 제 손을 아주 꼭 잡아주더라고요. 언니, 나 손 너무 아파. 그랬어? 미안. 언니가 긴장을 해서 손에 힘이 들어갔나 보다. 아프게 해서 미안해. 언니, 긴장했어? 왜? 글쎄, 왜 긴장했지? 아니야, 언니 하나도 긴장 안 했어.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 둘만 살 거야. 이제 더 이상 눈치 주는 아줌마도 없고 무서운 아빠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은주 이제부터는 편하게 언니랑 살자. 언니가 최선을 다할게. 지금도 그때 그 장면만큼 아주 생생하게 기억해요. 19살. 자기도 아직은 어린 나이였는데 그런 결심을 했다니 제가 어른이 된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언니가 너무 짠합니다. 물론 곧 있으면 성인인 나이긴 했지만 그게 말이 성인이지 어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언니는 자기가 어른이라고 저를 위해 희생하려 했고 그 뒤 고등학교도 중퇴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요. 저 역시 철이 빨리 들어 저 때문에 고생하는 언니한테 미안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돈을 벌까도 했는데요.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고등학교를 안 간다고?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왜 그렇게 화를 내? 나 딴에는 고민하고 얘기하는 건데. 무슨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해. 무조건 가야지. 뭐래. 언니도 고등학교 중퇴했잖아. 결국 이렇게 중졸이나 저렇게 중졸이나 같지 않아? 그리고 혼자 버는 것보다는 둘이 버는 게 낫지. 됐어. 누가 너더러 돈 벌래? 너는 그냥 공부해서 대학 가. 대학은 무슨,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우리 형편에 무슨 대학이야. 지금도 맨날 돈 없어서 쩔쩔매면서. 됐고, 나도 언니처럼 일해서 돈 벌 거야. 왜 언니만 힘들게 살아? 나 이제 언니한테 그만 미안해할래. 너 정말? 전날 언니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무서운 얼굴로 저를 혼냈어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언니가 어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그야말로 언니의 호통에 찍소리도 내지 못하고 저는 깨갱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언니도 꽤 충격을 받았는지 그의 언니는 혼자서 검정고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의 2년 만에 검정고시를 패스했는데 이제 언니도 어엿한 고졸이 되었다며 자기도 공부를 아예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이더군요. 그렇게 저는 언니 스텝 따라 딴 생각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사교육 없이 상위권을 유지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니었고 대학은 그저 전문대 정도로만 만족해야 했는데 저는 그게 더 좋았네요. 4년제면 그 많은 등록금을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저도 벌어서 보탬이 되려 했겠지만 너무 힘든 길이라는 건 변함이 없죠. 그에 반면 전문대는 2년만 다니면 되고 저희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등록금도 저렴한 편이었는데 거기에서 장학금도 받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제 바람대로 언니한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대학을 마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처럼 취업을 하고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며 월급을 받으면 제가 쓸 용돈 빼고 모두 언니한테 줬는데요. 언니는 됐다며 매번 거절했어요. 하지만 저도 막무가내로 언니 통장에 입금해버리는 등 돈은 못줘 안달이었는데요. 그러니 제 나이 26세 남편을 만났죠. 남편하고는 사무실에서 오다 가다 얼굴 보는 같은 건물 다른 회사 사람이었는데 둘 다 첫사랑은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홀딱 반해 연애를 바로 시작했어요. 여느 남자들이 그렇겠지만 남편도 저한테 간이며 쓸개며 모두 뺏어줄 것처럼 잘해줬죠. 그리고 제 기막힌 사연을 듣고도 저를 좋다며 옆에 있어줬는데요. 저는 그래서 더 남편이 좋았어요. 철없이 그런 남편한테 시집이 가고 싶었죠. 저 때문에 변변한 연애도 결혼도 못하는 언니가 있는데도 저는 남편이랑 맺어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해야 언니도 언니 인생을 살 거라고 나름 합리화했는데 결혼이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특히 이렇다 할 친정이 없는 저에겐 결혼은 시작부터 문턱이 너무 높았어요. 시부모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거든요. 언니가 키우다시피 한 제가 뭘 배웠겠냐며 대놓고 반대를 했는데 그때 눈물도 참 많이 흘렸죠. 그때 저 집구석 사람들 인성 보고 도망갔어야 했는데 저는 바보처럼 남편을 믿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남편은 자기 집에서 허락해주지 않아도 저랑 헤어질 마음 없다며 여차하면 도망가서라도 살 거라는 등 저에게만 올인했는데 그게 그렇게 멋지고 의지가 됐어요. 그리고 당신들 아들이 저렇게까지 저와 헤어지지 않겠다고 하니 시부모님도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승낙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언니랑 둘이 살고 있다고 했지만 언니가 엄마도 아니고 그럼 너 결혼할 때 뭐 받을 수 있는 것도 없지? 그럼 공평하게 우리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하자. 니들이 원해서 하는 결혼이니까 지하 단칸방에서 시작을 하든 정화수 떠놓고 간소하게 시골을 리든 니들이 알아서 해. 설마 불만 없지? 네. 저는 저때 정말 불만이 없었어요. 바보같이 보일 수 있지만 결혼 승낙을 받은 것만으로도 그땐 감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듯한 시어머니의 말에 안심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제가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과 저는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었고 시어머니 말처럼 그냥 우리 형편에 맞춰 간소하게 시작하는 것도 좋다며 설레어 했는데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간소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저에게 따로 연락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아무리 그래도 구색은 맞춰야지. 안 되겠다. 너는 볼 친척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보는 눈이 많거든.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예단 목록 적어봤는데 너 이따 퇴근하면서 집에 좀 들러라. 내가 네 생각해서 엄청 줄였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래도 명색의 혼인이고 우리 집 식구 되는 건데 조금의 성의 표시는 하자. 그래야 나도 체면이 살지. 너 내 말 알아들었지? 네. 근데 저희가 정말 결혼 준비하는데 돈이 빠듯해서. 그래서 내가 많이 줄였다고 했잖아. 아까 내 말 뭘로 들었니? 성의 표시만 하라고. 너는 애가 시집을 오면서 그 정도도 안 하려고 하는 거니? 이러면 정말 곤란해. 저렇게 당신이 했던 말과 다르게 말을 바꾸시니 당시 저는 좀 난감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제 손에 들어온 종이 쪼가리에는 저한테 하등 필요도 없는 이불 세트며 반상기 같은 것들이 적혀 있었는데 정말 돈이 없어서 걱정이 태산이었죠. 하지만 차마 언니한테 도움을 받고 싶진 않았어요. 언니는 많이 궁금해하고 또 걱정도 했지만 저는 무조건 괜찮다고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언니는 1,0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무심하게 툭 저에게 건넸고 필요할 때 쓰라고 했는데요. 언니, 이게 웬 돈이야? 나 돈 필요하다고 안 그랬는데? 으이그, 아무리 언니가 시집 안 간 처녀라도 알 건 다 알거든. 결혼하는데 어떻게 돈이 안 들어. 어차피 그 돈 너 시집가면 주려고 따로 모으고 있던 돈이야. 네가 이렇게 빨리 시집갈 줄 알았으면 더 많이 모아둘 건데. 미안하다. 그래도 신혼살림 장만할 때 보태. 안 그래도 된다고 했잖아. 내가 결혼하는데 뭐하러 언니가 이렇게 무리를 해? 야, 너랑 나랑 남이야?
시집가면 아주 아예 언니도 잊고 살겠네. 언니도 언니 노릇 하는 거야.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니 결혼할 때 예단비하는 것도 줘야 한다며. 저는 언니의 말에 대신 눈물이 터졌어요. 미안도 하고 화도 나고. 언니는 왜 저렇게 동생인 나만 생각할까 짜증이 났는데 이걸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냥 언니 옆에서 울기만 했는데 언니는 그런 저를 꼭 안고 잘 살아. 언니 잊어도 되니까. 재미나게 네 남편이랑 잘 살아. 언니는 그거면 돼. 라고 말했는데 저 말에 더 크게 울어버렸죠. 그렇게 저는 염치 없이 시집가는 그 순간에도 언니 도움으로 결혼을 했어요. 당시에 남편은 그런 처형에게 참 고마워했는데 그 마음이 오래가진 않더군요. 장모님도 아닌데 처형을 챙길 필요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게 제가 결혼하고 3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는데 사람이 변한 건지 아니면 원래 저런 인간이었는지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결혼하고 첫 번째 맞이하는 명절부터 이런 말을 했는데요. 너는 어차피 갈 친정도 없으니 명절 연휴 첫날부터 우리 집에 와 있어라. 음식 장만할 것도 많고 손님도 많이 오는데 이럴 때는 네가 친정 없는 게 도움이 되긴 하네. 어머니, 제가 친정이 왜 없어요. 그런 말씀 이제 하지 마세요. 저 언니가 기다리고 있어서 차례만 지내면 바로 가려고요. 뭐? 누구 맘대로? 우리 아들이랑도 얘기 다 된 거냐? 그럼요. 그이랑 이미 그렇게 하기로 했는걸요. 그래? 그렇단 말이지? 저는 뭐가 그렇게 당당하다고 시어머니한테 자신만만하게 처음으로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자기야, 미안해. 내가 엄마랑 아버지랑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 결혼하고 처음 만난 명절이라 친척들이 많이 온다고 했다네. 이번 명절만 자기가 좀 고생해라. 처형한테는 명절 다음에 가면 되지. 처형도 이런 날 모처럼 쉬면 좋지 않나? 괜히 우리가 가면 쉬지도 못할 것 같은데. 이딴 말이었는데요. 남편이 저렇게 나오니 마냥 싫다고만 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거면 어떡하든 갔을 텐데 남편이 저렇게 말하니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리고 언니한테는 미안하다고 전화를 했는데 언니는 괜찮다고 아주 쿨하게 얘기했어요. 남편 말처럼 자기도 모처럼 늘어지게 쉴 수 있겠다며 좋아했는데 언니가 좋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언니는 그날 사위 같은 제부가 온다고 이것저것 많이도 장만했었다고 했는데 이건 정말 나중에 제가 아이를 낳고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이렇듯 시댁은 점점 저를 친정 없는 며느리라며 자기들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점점 제 편이 아닌 자기 집 편을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게 아마 제가 임신을 했을 때부터인 것 같은데요. 저는 아이까지 생기니 더더욱 그런 남편과 시댁에 맞설 수 없게 되었어요. 이런 말 한심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버림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꾸린 가족이라는 걸 지키고 싶었어요. 특히 아이가 태어난다고 생각하니 저는 제 친정 부모 같은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았는데요. 제 아이는 저나 언니처럼 크질 않길 바랬죠. 하지만 문제는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았다는 건데 그러니 점점 저를 만만한 호구로 알았어요.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든 제가 이혼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 뭐 하나 보태준 것도 없고 결혼 생활할 때도 반찬 한 번 싸준 적 없는 시어머니는 바라는 건 엄청 많으셨는데요. 언제부터 자기네 집이 뼈대 있는 집안이 되었는지 저한테 할 도리만 요구하셨어요. 집안의 온갖 제사에 저는 꼭 참석해야 했고 만삭이 되어 서 있어도 힘들고 앉아도 힘든 저에게 끊임없이 일을 시키셨는데 그때도 그 입이 가만히 있지 않으셨죠. 예, 너만 임신한 거 아니다? 나는 애를 둘이나 낳았어. 그러면서도 이것보다 음식도 더 많이 했고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니? 게다가 지금 네 뱃속에 애도 아들이 아니잖아. 그러니 괜히 힘든 내색 하지 말고 하나라도 일을 찾아서 해. 그게 네가 꼬투리 안 잡히는 방법이야. 어머니, 제가 힘든 내색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힘들어서 그래요. 조금만 쉬다 하면 안 될까요? 뭐? 너는 그럼 날 새도록 음식만 할래? 곧 있으면 어르신들 죄다 오실 텐데 얼른 빨리빨리 해야지. 이것도 다 근성이야.
우리처럼 뼈대 있는 집안은 여자들이 모름지기 척척 해내야 한다니까? 시어머니는 그렇게 자기가 이미 다 해봤다며 이 정도는 별거 아니라는 등 모든 음식 준비를 저에게 미루셨어요. 그리고 자기는 정신없이 왔다 갔다만 하는데 그게 더 짜증이 났죠. 실질적인 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시면서 그 입만 가만히 있지를 못하시는데 이건 뭐 몸이 불편하면 마음이라도 편해야 할 것을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마련한 음식에 친척들이 놀라며 말 한 자리라도 몸도 무거운데 고생했다. 원래 임산부는 이런 거 시키는 거 아닌데 등등 하셨는데 그러면 시어머니가 얄밉게도 고모님도 참 얘는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일은 당연히 제가 다 했죠. 저 그렇게 막 나가는 시어머니 아니에요. 제 성품 아시면서 누가 보면 만삭며느리 일 못 시켜서 안달난 못된 시어머니인 줄 알겠네요. 라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셨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사람이 주는 거 없이 싫은 거. 저는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그냥 싫더라고요. 원래도 좋아하기 힘든 자리가 시어머니 자리인데 저는 핸드폰에 뜨는 시어머니 글자도 싫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의 모습에 남편은 불만이 쌓여갔고 제가 자기 엄마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며 저를 나쁜 며느리로 몰아갔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과 잘 지내다가도 시댁 얘기가 나오면 싸우게 되더군요. 저도 서운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아이를 의식해 저는 많이 참았는데 제가 자꾸 참아주니까 이 인간이 적당히를 모르더군요.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줄 아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착각은 자유니 네 알아서 하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9년 넘게 그 인간과 살았는데요. 시댁에는 시어머니 말고도 저를 건드리는 이가 한 명 더 있었죠. 그건 바로 저보다 3살 어린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신우였는데 분명 결혼 전까지만 해도 둘이 서로를 소 닭보듯 하던 남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우애가 남다른 애틋한 남매가 되어 있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것도 꼴보기 싫었어요. 저희 신우가 생긴 것부터 성격 말투까지 자기 엄마를 빼다 박았는데 오죽하면 제가 신우이를 핸드폰에 시어머니 미니어처라고 저장했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야 제 윗사람이라 참는다 치지만 신우는 저보다 아랫사람인데 자기 부모를 등에 업고 저에게 함부로 하려 했는데 저도 신우한테까지는 만만해 보이고 싶진 않아서 싫은 말도 자주 하곤 했어요. 그러자 그 때문에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과 사이가 더 나빠졌는데요. 그도 그럴 게 저희 신우가 변변한 직업도 없이 남의 등골 파서 놀고 먹고 싶어하는 한심한 종자였거든요. 보통은 만만한 남자 하나 잡아 벗겨먹고 그랬는데 남자가 없으면 오빠한테 5만 원만 10만 원만 그렇게 돈을 뜯어갔어요. 그러니 집안의 돈 관리를 맡아서 하는 저는 신우의 그런 돈 타령이 싫었고 단 한 번도 순순하게 준 적이 없는데 10번 얘기하면 한두 번 줄까 말까 했더니 거기에 심술이 나서 더 미운 짓을 하는 신우였어요. 너무 유치하지 않나요? 그래도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저도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최대한 무시하는 게 정답이다 생각하고 돈 얘기하면 10만 원 달라고 하는 거 5만 원 주고 5만 원 달라고 하면 아예 안 주는 등 저 나름대로 신우를 길들였는데 신우의 불만이 폭발했어요. 그리고 이를 보다 못한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가만 보니까 네가 내 동생이 만만하구나. 왜? 집안의 막내라 자기 밑으로 보여? 그럼 아가씨가 내 위야? 위아래를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잖아. 내 동생이면 자기 동생이기도 한 건데 왜 유독 미진이한테만 짜게 구는 건데? 그렇게 미진이가 만만해? 누가 만만하대? 그리고 위아래는 자기가 먼저 따졌잖아.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아가씨가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거지. 내가 그 정도 했으면 눈치 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자기랑 어머님도 그래. 아가씨 나이가 몇 살인데 저걸 봐줘? 언제까지 한심한 응석을 받아줄 건데. 뭐? 한심? 지금 자기 동생 아니라고 막말하냐? 그래. 애가 막내라서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래.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매정하게 그런 말을 해? 됐다. 이미 선입견이 있는 너랑 무슨 말을 더 하겠니? 근데 다음부터는 내 동생이 달라고 하면 다 줘. 그래도 내가 지 오빠인데 나라도 들어줘야지. 아이고 아주 동생 밥은 아셨네. 됐거든. 정 그러고 싶으면 자기가 알아서 줘. 자기 용돈에서 주든지.
저런 식으로 남편은 자기 동생만 싸고 돌았는데 저러니 신우가 정신을 차릴래야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신우가 한 남자를 잡은 것 같았는데요. 그 남자도 눈이 삐었는지 전문직에 있는 집안 남자라면서 신우한테 홀딱 빠져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것 같더군요. 저는 그 말 듣고 별 감흥이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이제 벗겨먹을 남자가 생겼으니 당분간은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하진 않겠다 생각해 좋았는데요. 그러다 저한테도 기쁜 소식이 날아 전해졌죠. 그건 바로 저희 친정언니가 결혼을 하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사실 저희 언니에겐 언니만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남자가 있었는데요. 언니가 싫다고 계속 거절했어요. 처음엔 제가 어려서 거절하고 나중엔 자기가 나이도 있고 애들 낳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결혼을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며 밀어냈는데 거진 10년 넘게 언니만을 바라보다 드디어 제 형부가 되는 거였어요. 형부는 제가 고3 시절부터 봐왔던 사람으로 생긴 건 곰처럼 생겼지만 마음은 너무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저도 은근 둘이 맺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죠. 물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언니가 혼자 있으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무튼 그렇게 한 우물만 파더니 드디어 둘이 결혼을 하기로 한 거였죠.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현금 5천만 원을 언니한테 결혼 선물로 줬어요. 언니는 너무 큰 액수라며 화들짝 놀랐지만 저는 그 정도는 제가 언니한테 받은 것에 원금도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죠. 너 미쳤어? 이렇게 큰 돈을 언니한테 주면 어떡해? 임서방도 아니? 이 돈은 내 돈인데 왜 내가 임서방한테 허락을 받아야 해? 언니, 나 언니한테 언제고 이런 날이 오면 해주려고 결혼 전부터 모았던 돈이야. 언니도 나 시집갈 때 그랬잖아.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많지. 많기는 뭐가 많아. 그러게 나처럼 빨리 시집을 가지 그랬어. 언니가 시집을 늦게 가는 바람에 돈이 쌓인 걸 어떡해. 내가 이거 모으려고 직장도 그만두고 싶은 거 참고 다녔다. 누가 그러래. 이럴 돈 있으면 너나 쓰지. 우리 쓸 것도 내가 야무지게 잘하고 있어. 언니는 별 걱정을 다 해. 언니야말로 이걸로 집을 얻든 형부 차를 사주든 필요한 데 써. 처제, 나는 됐어. 무슨 차야. 내 차 말짱해. 말짱하긴요. 그거 연식 15년도 넘었죠? 키로수도 보니까 20만 키로도 넘었던데. 그런 차 끌고 다 사놓고 나면 그게 더 위험해요. 그리고 이제 그 차 우리 언니도 탈 텐데. 그야 그렇지만 그 정도는 내가 바꿀 수 있지. 처제, 나 능력 있어. 암요, 형부 능력 있는 거 알죠? 근데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래요. 언니가 그랬지? 시집가서 잘 살라고. 나 잘 살고 있으니까 언니도 시집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 너무 재밌어서 나 까먹어도 내가 서운해하지 않을게. 나도 이제 언니가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놓인다. 뭐?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해? 원래 결혼하면 어른이 되는 건데 내가 먼저 결혼했으니까 내가 언니보다 어른이야. 우리 자매는요. 그날 참 많이 웃고 많이 울었어요. 언니는 마지막까지 그 돈을 다는 못 받겠다고 했는데 저는 무조건 받으라고 했죠. 그리고 그날 기분이 많이 좋아서 살짝 취해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도끼 눈을 뜨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애엄마가 지금 이 시간까지 어디서 뭘 하다 온 거야? 자기 오늘 일찍 왔네. 오늘 우리 언니 축하해주러 갔었지. 자기 일찍 올 줄 알았으면 같이 가자고 할 걸 그랬다. 됐거든. 내가 거길 왜 가냐? 그리고 그렇게 늦게 오면 애 밥은 어쩌라고 그러는 거야. 아는 언니 집에 부탁하고 갔거든. 서로 일 있으면 품앗이하고 그래. 괜히 오늘따라 일찍 와서 잔소리하네. 나 오늘은 건드리지 마. 기분 아주 좋으니까. 어쭈? 왜 기분이 좋은데? 처형 뭐 로또라도 됐대? 그래서 돈 좀 떼준다고 하디? 생각하는 수준하고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말했잖아. 우리 언니 결혼한다고. 그래서 모처럼 동생 노릇하고 왔지. 어릴 때부터 받기만 했는데 나도 뭔가 해줬다는 게 너무 기분 좋아. 뭘 해줬는데? 그리고 뭘 받았길래? 잊었어? 우리 결혼할 때 1,000만 원 해준 게 우리 언니고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가 아닌 손에 자랐는데 뭘 받았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지. 설마 처형이 1,000만 원 준 거 다시 달라고 했어? 아니, 우리 언니가 그럴 사람이야? 사람을 뭘로 보고. 내가 주고 싶어서 줬어. 그리고 그 돈은 순순하게 내가 벌어서 적금 넣어 만든 돈이니까 생각도 하지 마.
부부 공동재산에 네 돈 내 돈이 어딨냐? 도대체 얼마나 해줬길래 그래? 5천만 원. 5천? 저게 진짜 미쳤네. 야, 제정신이야? 당장 가서 도로 달라고 해. 미친 건 너네. 아까 내가 한 말 못 들었어? 그동안 받은 게 많다고. 그깟 5천? 난 언니한테 5억을 해줘도 부족한 사람이야. 지금 생각하면 제가 바보였어요. 저렇게 남편한테 다 얘기할 게 아니었는데 저는 괜히 술김에 얘기한 그 5천만 원 때문에 몇 달을 들들 벗겨야만 했는데요. 입이 방정이지 하는 마음으로 저는 제가 감수해야 하는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아무리 쓰레기라도 저희 언니한테 가서 그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오히려 다른 곳에서 문제가 터졌죠. 글쎄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신우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시댁은 완전 축제 분위기였어요. 앞서 말했듯 신우가 물어온 남자가 꽤 조건이 괜찮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참에 골칫덩이인 딸을 치울 수 있다는 생각에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릴 정도였는데 남편도 좋아 죽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나쁘지 않았어요. 이래저래 눈에 가시 같은 신우가 시집가면 그만큼 덜 볼 테고 저한테 돈 얘기는 더더욱 하지 않을 테니 저도 좋았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신우 결혼 문제로 상의할 것이 있다며 저를 부르셨는데요. 그때부터 살짝 촉이 왔어요. 그래서 저 역시 받은 게 없는데 신우한테 뭘 해줄 생각이 없었고 그래도 남편이 지랄하면 봐서 TV나 냉장고 같은 건 하나 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시댁에 가니 그날따라 남편이 일이 있다며 시댁에 못 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때부터 장장 1시간 넘게 신우 신혼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왜 저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나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집값이야 저렴했을 때가 없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서 얻으실 게 뭐가 있나. 저 혼자만 듣기 싫은 이야기를 꾸역꾸역 듣고 있었죠. 그러다 드디어 본론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신혼의 예비시댁에서 아파트 전세 얻어준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혼수를 신경 써야 한다고 속내를 비추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다 싶어 바로 이야기를 꺼냈죠. 안 그래도 TV나 냉장고 같이 비싼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해주려고요. 뭐? 꼴랑 TV나 냉장고? 너 설마 그걸로 네 신우 결혼하는데 입 닦으려는 건 아니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받았는걸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저는 해줄 친정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고. 그리고 그때 아가씨는 저희한테 뭐 해준 것도 없는데요. 예, 지금 여기서 그때 말이 왜 나오니?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그리고 네가 애야? 유치하게 네 신우가 뭘 해줬는지 따지게? 그때 걔가 어렸잖아. 에이, 어렸어도요. 그리고 저는 받은 것도 없지만 누구처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TV나 냉장고 비싸요, 어머니. 비싸봤자 TV고 냉장고지. 그러지 말고 네가 우리 미진이한테 5천만 원 혼수 좀 해줘라. 사실 5천만 원도 빠듯하지. 네? 5천만 원이요? 그래, 뭘 놀라고 그러니? 나도 얘기 다 들었다. 넌 이 언니 결혼한다고 현금 5천 해줬다며. 그럼 신우도 가족인데 똑같이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야 공평하지. 아니요, 하나도 안 공평해요. 저희 언니한테 준 돈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모아서 준 돈이에요. 결혼 전부터 모으기 시작했고 이미 용도가 정해진 돈이었다고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저는 친정 부모님도 아닌 언니 손에 컸다는 거. 그리고 저희 언니가 저 결혼할 때 돈 주지 않았으면 저 어머님이 주신 예단도 못했어요. 아, 시끄러워. 뭘 그렇게 쏴대니? 그럼 너는 친정언니만 가족이고 우리 미진이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야. 뭐야? 모름지기 여자는 시집 오면 출가 외인인데 그럼 그 5천만 원을 네 언니가 아닌 네 신우한테 썼어야지. 너는 그렇게 사리분별이 안 되니? 네가 지금 여기에 현금 5천 내놔봤어라. 내가 너한테 하는 대우가 달라진다. 아니, 어떻게 그 머리로 여태 직장을 다녔어? 어머니,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솔직히 뭐 이쁜 신우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하나요? 저는 TV나 냉장고 외에는 해줄 능력도 마음도 없으니 저를 뭐라고 욕하셔도 저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얘야, 네가 네 이름으로 대출을 좀 받아라. 그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니? 대신 네가 대출을 받으면 거기에 반은 우리가 부담하마. 여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반을 왜 내? 얘가 없다잖아. 그럴 마음도 없다는 애한테 막무가내로 강요해봤자 뭐가 나와? 나 참 기가 막혀. 아니, 명색이 오빠고 세연이면 그 정도는 당연한 거지. 네 친언니한테 하는 거 우리 딸한테 반이라도 해봐. 부모 없는 걸 겨우 받아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왜? 틀린 말 했니? 너 부모 없잖아. 아니지. 있어도 부모 구실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 그런 한심한 부모한테 태어나서 언니 손에 막 자란 게지. 위아래도 모르고. 어머니, 정말 말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사람이 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말이 곧 그 사람 인격이고 인품인데 어머니 인품은 너무 바닥이네요. 됐고요. TV고 냉장고가 없던 걸로 할게요. 제가 미친년이 아닌 이상 이딴 소리를 듣고 그걸 해주고 싶진 않겠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시댁을 박차고 나왔어요. 먹으려고 차려준 밥도 손도 대지 않았는데 마음 같아서는 그 상 엎어버리고 왔어야 했는데 나오고 나서 생각이 나서 굉장히 아쉬웠죠. 그리고 그날 저녁 늦게 남편이 화가 꼭지까지 차서 집에 왔는데요. 오자마자 소리 지르고 화분이고 리모컨이고 집어 던지는데 순간 트라우마처럼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곧장 딸아이부터 방으로 들어가게 했는데요. 그날은 저도 남편과 끝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런 난폭함을 본 이상 제 딸에게 저런 아빠는 필요 없다고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 한심한 인간은 사태 파악이 안 됐는지 제가 돈을 해주지 않으면 자기 동생 시집도 못 간다며 억지를 부렸는데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더 웃겼어요. 만약에 내 동생 결혼 못하면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와 살라고 할 거야. 어디 시누이 시집살이 제대로 하고 살아봐. 웃기고 있네. 내가 왜 그 꼴을 보고 살아. 정신 차려. 자기가 지켜야 할 가족은 자기 동생이 아니라 나랑 우리 딸이야. 나는 너처럼 이기적인 여자한테 오만정 다 떨어졌어. 그래, 부모 정 모르고 살아서 그런다 치자. 그럼 더 우리 가족한테 잘해야지. 그럼 나도 너한테 잘하지. 됐거든? 자기 식구들은 처음부터 날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했잖아. 그것도 내가 부모 없이 자랐다는 이유로. 아니, 그게 내 잘못이야? 이럴 거면 내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헤어지자고 했어야지. 그때는 괜찮다고 자기가 앞으로 내 가족 되어준다고 큰소리 치더니 이제 와서는 자기 식구한테 잘해야 나한테 잘하는 거라고? 고작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니? 또 무시하네. 네가 뭔데 날 무시해. 내가 너보다 못난 게 없는데 네 주제에 날 왜 무시하는데? 막말로 네가 채영한테 5천만 원 안 해줬으면 우리 이런 일 없잖아. 내 동생 혼수할 돈 없다고 울고불고 난리 났어. 저쪽 사돈네에서도 혼수 못 해오면 결혼 없던 일로 치자고 하는데 너는 뭐 미안한 감정도 없냐? 내가 왜 미안해야 해. 자기가 시집가고 싶었으면 남다 등쳐먹을 게 아니라 착실하게 돈을 모았어야지. 그러게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게 할 거냐고 했잖아. 누구 하나 따끔하게 얘기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 그럼 네가 만만하지. 네가 무서울 줄 알았냐? 됐고 대출을 받든 이 집 보증금을 빼든 내 동생 혼주 맞춰줘라. 나 분명히 말했다. 꿈 깨. 누가 그런다고 무서워할 줄 알고? 잊지 않았지? 이 집 전세 내 앞으로 한 거. 그리고 자기가 번 돈으로는 자기네 집 생활비 드리고 자기가 쓰는 카드값 내고 우리 공과금 쓰면 없는 돈이야. 뭐래. 네가 전부 관리했잖아. 그래. 내가 관리했으니까 이 정도 사는 거라고. 내 월급이 자기 월급보다 훨씬 많은 거 몰라? 저는 남편한테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부부 사이에 네가 많이 버니 내가 많이 버니 하는 거 유치해서 그동안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결혼 전부터 남편보다 한 200만 원은 더 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전문되긴 해도 대졸이고 남편은 산업고를 나와 고졸이 하는데 거기서 오는 연봉 차이도 있었는데요. 남편은 돈 관리를 안 하니 그런 것도 잊고 산 모양이더군요. 그래서 그때는 좀 당황하는 눈치였는데요. 그때 제가 바로 말했어요. 이혼하자고요. 더는 비인간적인 대우 받고 싶지도 않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런 집에서 키우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그놈도 꼴에 자존심이 있다고 그러자고 큰소리 치더군요. 그래서 마음 바뀌기 전에 얼른 이혼서를 썼어요. 그러자 그 인간이 주춤했는데 그렇다고 다시 저한테 빌지는 못하겠고 지가 한 말이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눈치였죠. 그러다 제가 더 많이 번다고 한 말이 생각나는지 자기는 이대로는 억울해서
이혼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는데요. 그러면서 쪼잔하게 한다는 말이 더 정 떨어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말리는 것 같네. 이미 재산 다 자기 앞으로 해놓고 이러는 거 아니야? 나더러 못 만나가라고? 웃기고 있네. 됐고, 그래, 내 앞으로 이 집 보증금 내놔. 그럼 이혼해줄게. 정말 끝까지 바닥이구나. 이 집 보증금 내 적금으로 시작해 여기까지 온 거야. 물론 네가 번 돈으로 같이 안 썼다고 할 순 없지만 다달이 나간 니네 부모 생활비, 너 개인 카드 대금 그런 거 계산하면 내가 더 받아야 할 판이야. 나는 생활비 줄 친정도 없잖아. 그래서 처형한테 5천이나 해줬냐? 거기에 내 돈도 있는 거 아니야. 돈 관리 지금까지 너 혼자 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서류로 다 증명할 수 있거든.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이 소송해야겠네. 나도 이참에 막말 들은 거 전부 위자료로 청구하게. 나도 그럼 더 좋겠네. 저는 제 손으로 이혼 서류를 푹푹 찢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 찾아다니며 상담했고 가장 믿음이 가는 곳에 계약을 했는데요. 바로 소송 시작하자며 일도 시원시원하게 하시더군요. 그리고 어차피 집 보증금은 제 앞으로 되어 있고 같이 산 세월이 10년이라고 해도 시댁 부모님 생활비 드린 점도 있고 수입 자체가 제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집 보증금 뺏길 염려는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 말에 어찌나 안도가 되는지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없이 이혼 소송을 몰아붙였어요. 그래도 어린 아이가 있어 소송 자체가 빨리 끝나진 않았는데 이 인간이 나중에 나의 친권까지 물고 늘어져 피곤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이 인간이랑 연을 끊고 싶은 마음에 단 한순간도 이혼을 포기한 적이 없는데요. 원래 저 같은 사람이 한번 마음먹으면 절대 뒤로 돌아가지 않는 법이죠. 그동안도 제가 가진 아픈 사연 때문에 또 제 딸 때문에 참고 또 참고 살았는데 이 인간들은 그것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1년 조금 넘게 해서 드디어 이혼 소송을 마쳤는데요. 이미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이긴 싸움이긴 했죠. 하지만 남편 쪽에서도 포기하지 않아 시간만 늘어졌을 뿐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어요. 게다가 딸아이도 저를 응원하며 저랑 살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 남편은 저한테 1,000만 원이라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고 아이 양육비도 다달이 80만 원씩 줘야 하는 판결이 났죠. 그러자 남편은 억울하다고 항소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것도 못했어요. 남편 편을 들어줄 변호사를 못 찾은 거죠. 그만큼 제가 가진 증거들은 이 결혼 자체가 저한테 많이 불리한 결혼임을 나타냈는데 항소를 진행해주겠다는 변호사도 할 거면 큰 금액을 불러 남편은 결국 포기했어요. 그리고 남은 건 저를 붙잡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 생각했는지 자존심은 어디로 가고 지질이 궁상으로 매달렸는데요.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남편 집만 용달에 보내 시댁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집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집을 내놨고 친정언니 근처로 이사를 갔는데요. 그때부터 사는 것이 180도 달라졌어요. 살뜰히 챙겨주는 친정언니 옆에 사니 마음의 안식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있어도 없는 거나 다름이 없던 아빠 자리도 형부가 아주 훌륭하게 채워주셨는데 운동회 때 아빠 달리기도 나가 1등을 하는 등 든든한 우리 모녀의 울타리를 만들어주셨어요. 형부가 언니를 많이 사랑하고 아끼는 만큼 저희 딸에게도 지극정성이었거든요. 그러니 언니가 더욱 형부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누가 봐도 형부보다 저희 언니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저렇게 좋아할 거면서 왜 그렇게 형부 마음을 애태웠는지 이제라도 둘이 잘 되어 너무 다행이에요. 그리고 저희 모녀에게도 너무 감사한 존재인데 그래서 더더욱 시댁가족이랑 남편이 아쉽지가 않네요. 애석하게도 친정언니는 나이도 그렇고 몸 상태가 임신을 기대할 수는 없었는데 그래서 조카 사랑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형부는 남편놈이 치근덕거릴 때마다 출동하는 슈퍼맨인데요. 남편놈이 그래서 형부를 무서워해요. 그러니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저한테 빌었다가 화도 냈다가 그러시는 건데 저는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당신 아들 책임지고 사시면 되죠. 그리고 신우는 결국엔 혼수할 돈이 없어 파혼을 당한 것 같은데 시집 보낼 딸도 데리고 살게 되었으니 아주 행복하시겠어요. 그리고 어이없게도 파혼당한 신우가 혼수 안 해준 대탓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저게 아주 미친 거죠.
지 나이가 몇인데 누굴 원망하나요? 애당초 남의 돈으로 시집갈 생각을 했던 것부터 잘못이라는 걸 그 기집애는 죽을 때까지 모를 겁니다. 아, 저런 딸을 가만히 두는 저 식구들도 영영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살 것 같은데 정말이지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저런 집구석과 10년을 지낸 제가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이젠 더 이상 한심한 저들과는 엮이고 싶지 않고 딸아이 잘 키우며 행복하게 살려고요. 처음엔 이혼하면 우리 딸도 저와 같은 아픔을 갖게 될까 무서웠는데 저는 제 친모 같은 사람도 아니고 또 든든한 이모와 이모부가 있으니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아빠가 있을 때보다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처럼 삶의 의욕이 활활 타오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그래도 나름 사이다 사연이었나요? 물론 10년을 참고 산 세월이 있긴 했지만 저 남편 놈 알거지 만들고 신우 파혼하게 만들어놨으니 저는 만족합니다. 지금쯤 그 사람들이 배가 많이 아플 거 생각하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날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